한 주간 HLB는 하루하루 등락을 반복한 끝에 0.76%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5% 상승하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1.8% 상승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다소 아쉬운 흐름이 지속된 모습입니다. 주간으로는 3.64% 하락하며 2주 연속 조정을 이어갔는데 상단에 두터운 매물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2.1% 하락하고 코스닥 제약 섹터는 2.35%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대체로 지수와 섹터에 연동하는 흐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약세를 보였지만 코스닥 활성화 대책 기대감으로 급격한 반등세가 나와주었습니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연기금의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여 AI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7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토큰 증권 제도화를 통해 비상장 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 불법 거래를 차단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12월 초에 발표한 국민성장펀드 세부 계획에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약 섹터 또한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적지 않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HLB는 단기 고점을 찍고 조정세를 이어가다가 지난 수요일부터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입니다. 차트상으로는 중상급 이상의 지지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45,450원에서 이틀 연속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아랫꼬리를 남겼습니다. 출량파 차트 이론으로 자주 강조드렸듯이 아랫꼬리 패턴은 다음 거래일 장 초반 15분 이내의 주가 위치가 당일 향방의 힌트가 될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주가와 관련한 내용은 월요일 장전 코멘트를 통해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45,450원의 지지력은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 연일 강조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중급 이상의 지지력이 있다고 강조드린 변곡점에서는 해당 라인을 손절가로 잡고 추가 대응한다면 기대 손실 대비 기대 수익의 편차가 큰 매매 전략이 될 것입니다. 보통 지지력이 강한 변곡점에서는 이탈하더라도 단기에 해당 위치까지 조기 회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본절 청산이 가능한 매매 전략이 될 것이며 반등하게 되면 반등 탄력의 폭이 크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HLB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이러한 전략을 반복해서 구사한다면 주식 투자는 생각보다 통제하기 쉬운 확률 게임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체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1억으로 8억 만들기 이벤트는 한 주간 코스피가 3.23% 하락하는 등 양대 지수가 적지 않게 조정을 보였음에도 견조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시황 분석은 물론이고 말씀드린 주요 변곡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가능한 투자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세한 투자 성과는 영상 후반에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개월간의 차트 흐름을 정리하면서 향후 주시할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HLB의 최근 3개월간의 차트 흐름을 보면 적지 않은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적절한 변곡점에서 단기 대응을 병행한다면 차익을 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HLB는 10월 13일에 쌍바닥을 찍은 이후 최저가 대비 62.4%나 급등하였습니다. 최고가 대비로는 24.9% 하락하였으며 다시 15.4% 반등했다가 이내 8.9%를 내어준 모습입니다. 출량파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거나 장전 코멘트에 참여하셨다면 바닥 구간이나 단기 고점들을 모두 공유해드렸기 때문에 사전에 변곡점을 파악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변곡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셨다면 말씀드린 대로 차익이나 보유 비중을 확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포인트들은 영상과 장전 코멘트를 통해 공유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꾸준히 참여하신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량파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는 출량파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 정보 이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완벽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면 아래의 정보들은 차트를 통해 흔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9월 21일 업로드 영상에서는 2019년과 2023년 대상승을 이끌었을 때와 동일한 바닥 신호가 포착되었다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출량파가 HLB의 바닥 신호를 언급한 것은 2023년 이후 처음이었기 때문에 평소 출량파 영상을 자주 시청하셨다면 해당 메시지에 담긴 무게감과 전략적인 가치를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차트상으로는 바닥을 찍고 62.4%나 급등했기 때문에 평소 출향파가 권고한 대로 변곡점 대응을 병행하셨다면 적지 않은 투자 성과를 올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10월 26일 영상에서는 54,200원과 58,000원짜리는 중급 수준의 강한 저항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참고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역시나 고점을 찍고 25%나 하락했기 때문에 출향파 차트 분석의 유효성을 또다시 체감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바닥 신호나 단기 고점 신호는 주가가 반등하거나 반락하고 나서 뒤늦게 사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포착해서 공유드렸다는 점에서 차트 분석의 신뢰성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무분별하게 바닥 신호를 언급한 적이 없었으며 중요한 변곡점에서만 중급 이상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써왔었기 때문에 출향파 차트 분석의 특징을 이해하셨다면 해당 메시지들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향후 차트 분석이나 고점에서 엑시트를 준비할 때도 유용한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HLB 마감 코멘트는 다음 거래일 정규장 개장 직전에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들은 멤버십 회원과의 형평성으로 즉시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11월 21일 단기 바닥을 예측했던 구간이 이와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월 21일 HLB 마감 코멘트에서는 주가가 눌렸을 때 저점에서 매집이나 쇼커버링 흔적이 포착되었다는 것을 분석해드렸으며 추세 반등을 의미하는 기술적 다이버전스가 확인됐다는 것을 강조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는 단기 바닥을 찍고 15.4%나 급등했기 때문에 역시나 출향파 차트 분석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54,000원에서는 단기 고점을 형성한 모습입니다. 해당 구간은 거래량이 증폭하지 않는다면 한 번에 넘어설 수 없는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멤버십 회원방에서는 해당 위치에서 2회차 물량을 익절하는 등 단기 대응 주요 매매 포인트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변곡점마다 부분 대응을 병행하게 되면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주가가 지지부진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그동안 대바닥 구간을 포함하여 변곡점을 정확하게 예측해드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차트의 기술적 흐름을 면밀히 추적해서 공유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월 말부터는 차트상의 에너지보다는 실질적인 재료와 모멘텀이 주가의 향방을 결정짓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1월 재신청이 확인될 때까지는 다소 보수적인 기조 속에 재료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HLB의 간암 신약 FDA 허가 여부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바꾸는 거대한 이벤트가 될 것이며 허가 과정에서 NDA 재신청은 가장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CRL을 받은 이력이 있는 만큼 재신청 초기에는 이전보다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항서제약이 완벽한 준비 시간을 언급할 만큼 과거와 달리 이번 재신청 준비에는 이전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재신청 자체를 중요 투자 포인트로 활용해도 좋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구간에서의 대응은 보수적인 포지션 속의 재신청 일정이라는 조건부 투자 전략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HTS나 키워드 알림 지원 어플을 통해 FDA 재신청 등의 핵심 키워드를 등록해 놓았다가 해당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이후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리스크를 통제하면서도 수익 기회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HLB는 최근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지부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간암 재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측과 진회장은 그동안 수차례 일정에 대한 혼선을 빚으며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1월 재신청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투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간암 재신청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측과 진회장은 약속과 달리 소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3월에는 진 회장이 직접 5월 재신청과 7월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 재신청 계획이 차질을 빚자 8월에는 연내 재신청을 목표로 한다며 당초 계획보다 7개월이나 뒤처진 일정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10월에는 엘레바 실무책임자인 김법인장이 연내 재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항서제약의 완벽한 준비 시간을 이유로 처음으로 1월 재신청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1월 재신청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11월 26일에 열린 서울바이오의료 오픈 콜라보 행사 자리였는데 당시 행사에 참석한 HLB 상무는 1월 재신청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연내 재신청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1월 재신청 또한 여전히 안개 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상무급 인사에 의해 1월 재신청이 언급되었으며 1월을 목표로 한다라며 다소 여지를 남기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재신청 일정과 관련해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불확실한 국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가의 향방은 가남 재신청 일정이 주요 변수가 되겠지만 일정 관련 추가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단에 촘촘한 지지력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큰 조정 없이 해당 소식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지나 저항 구간 등 주요 매매 타점은 이전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였고 개인 투자자들은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으며 기관은 지난주 3주 만에 소폭의 매도세를 보였다가 한 주 만에 다시 강한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금융투자는 7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다가 지난주에는 매도 우위 관망세를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강한 매수세로 기관의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주도하였습니다. 개인의 매도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침체되었던 기관의 거래량이 금융투자의 매수세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급 여건은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 주간 공매도 추정 창구의 동향을 보면 이전과 달리 수급을 주도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관망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언제 NDA 재신청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며 차트상의 지지력 또한 견조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을 느낀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차 CRL 이후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모든 그룹주들이 일제히 반락한 가운데 HLB만 2차 CRL 당시 하한가 자리를 소폭 상회한 모습입니다. HLB 이노베이션은 카티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 급격하게 반등했지만 이번 주에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12월 17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770만 주를 기록하며 오랜만에 반락이 나와주었습니다. 과거 주가가 바닥을 찍고 급격하게 반등했을 때 높게 쌓아올린 공매도 잔고가 대세 상승 국면에는 유용한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을 공매도 잔고와 주가 비교 차트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공매도 잔고는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보다는 축적된 에너지의 크기를 체크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한 주간 HLB의 신규 대차 물량은 823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대차 상환 물량은 1384억 원입니다. 최근 한 달간 신규 대차 물량은 5448억 원이며 대차 상환 물량은 5270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차 잔고는 6928억으로 줄어들며 7000억 원을 하회한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0.65% 상승했으며 코스닥은 1.5% 상승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주간 상승률에서는 적지 않은 낙폭을 기록했는데 상세한 시황과 HLB 일간 분석은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는 출향파 유튜브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연간 동향을 보면 2025년 들어 코스피가 67.4% 상승으로 최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스닥은 34.8% 상승으로 2위 자리를 유지한 모습입니다. 2024년 이후로 보면 지난주 57.52% 상승으로 최상단에 처음 이름을 올렸던 코스피가 상승폭이 줄어들며 3위권으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5.68% 상승으로 또다시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코스닥의 수급 회복과 지수 탄력성 회복을 위한 강력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코스닥 레버리지 등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는 조선 섹터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주도하였으며 코스닥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이 강세를 주도한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를 이어갔지만 기관이 받아주었는데 주간과 월간 수급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를 기관이 받아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3차 상법 개정과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우리 증시가 2026년에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2025년 우리 증시가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증시 활성화 대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우리 증시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한 주간 코스피 업종 등락률을 보면 섬유의복과 오락문화 등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에서 강세가 나와주었으며 제약바이오 섹터 또한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또한 오락문화와 섬유의류가 강세를 보였으며 제약바이오 섹터는 2.1% 하락으로 매도 우위 속에 관망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코스닥 상위권 종목들에게 적지 않은 훈풍을 불어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억으로 8억 만들기 이벤트 종목과 멤버십 추천 종목의 투자 성과입니다.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1억으로 8억 만들기 이벤트의 이번 주까지 수익 금액은 4,833만 원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한 모습입니다. 다만 비중이 높은 코스피가 한 주 동안 3.23% 하락하는 등 양대 지수가 적지 않게 조정을 보였음에도 견조한 수익률을 유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시황과 업황 분석은 물론이고 차트상의 주요 변곡점을 효율적으로 공략했기 때문에 가능한 투자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세가 강한 종목은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추세가 약한 종목은 변곡점마다 효과적인 평단 조정을 통해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매매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황이 긍정적인 종목 위주로 구성했기 때문에 제시한 대로 대응하신다면 적지 않은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만족할 만한 투자 성과를 보여드린다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추천 종목의 2025년 현재 보유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3,027%로 여전히 견조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5년 익절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8,193%이며 현재 보유 종목과 익절 마감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21,221%로 지난주 대비 증가하며 역대급 투자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손실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4,096%입니다.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지수의 향방을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주도주를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추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 증시와 다르게 주식 분석가의 수익률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우리 증시에서는 대다수의 주식 분석가들이 추천 후 예후가 좋지 못한 것은 뒤로 숨겨 함구하며 예후가 좋은 추천 사례만 과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향파 채널이 주기적으로 확인해보고 있지만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출향파 채널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분석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향파 채널은 추천 당일의 영상과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지금 보셨던 수익률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향파 최선 호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